자, 오늘의 강의 목차는 이제 내일 정도가 지나가면은 본격적으로 해서 설날 연휴죠. 그렇기 때문에 설날 이후에 따른 100% 투자 전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내일 이어서 이제 이 시간을 강의 목차는 내일도 이와 같은 이제 제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날 이후에서 어떤 애들이 강하게 주도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이렇게 연이어서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화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제가 그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제 거래소가 어떻습니까? 와, 연초 대비해가지고 정말 많이 빠졌지만은 거래소 연초 대비해가지고 뭐 1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10% 정도가 이상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오히려 코스닥 지수보다는 거래소 지수가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갔던 모습이죠. 지금 이제 이 분홍선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이 분홍선이 정말 중요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공간이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2250포인트에서 2270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730포인트입니다. 730포인트. 2차가 740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 분홍선 있죠? 일단 730포인트까지는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막판에 올라갔던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제약바이주가, 오늘도 제약바이주가 힘입어서 오늘 지수를 봐줬게 망정이지 체감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반면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 하락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제약바이주에 대한 어떤 이제 저가 매수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서야 강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해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저 분홍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분홍선이라고 있어요. 세력의 바닥선 241선이라고 했죠. 저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종목은 종목이라든가 지수는 저기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갈 수 있지만은 저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지수 자체가 본격적으로 해서 정치기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IT. 자, 거래소 자체가 승승장구를 보였던 주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1월 달 둘째 주에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저 타원형 보이시죠? 저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하단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강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작년도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역별 상태이지만 저기서 분명히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반격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IT 관련된 종목을 첫 번째 어떤 걸 드렸습니까? 야간 방송에서 선인 시스템 30%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메카로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역시 한 종목을 제공해 드렸고 10%가 넘게 올라갔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삼전하고 SK하이닉스가 바닥권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일봉이에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거의 다 왔어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서 이 종목 자체는 아직까지는 공간이 더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해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애들이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나포가대입니다. 나포가대. 자, 나포가대 IT 업종 자체가 지금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요 종목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어때요? 의외로 삼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초대형주보다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형제 반도체 있죠. 정말 실적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해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역사적으로 해서 반토막 났어요. 다. 1년 넘도록 반토막 났습니다. 참 과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인데 정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이런 주식이 올라가야지 어떤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1월 달 연초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개인들이 좋아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테마주, 수소차, 남북경합주, 차기대선주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죠. 이제는 뭐 홍역이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홍역 관련주라든가 신종플루, 구제역 이런 여파로 인해서 백신주가 지금 이제 날뛰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응? 많이 물려받고. 근데 이런 쪽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안정적이면서도 실적 저평가, 아직까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어때요? 낙폭과대 반도체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가, 낙폭과대 그 저평가에 따른 어떤 메리트, 가격적인 메리트와 여기에 따라서 과도한 낙폭과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어떤 여기에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2월 달 정도 내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2월 20일 정도에서 IT 삼성전자의 비밀무기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영제 부회장이 정말 여기에다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저께하고 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전 총수들이 회담을 가졌죠. 거기에 따라서 이재용제 부회장의 어떤 이제 발언적인 부분도 여기에 따라서 IT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고점이 형성이 돼 가지고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삼성의 승부수를 띄웠죠.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에서 강하게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고 했죠. 얼마 전에 대만에서 파운드리 대만 1위 업체가 큰 사건 사고가 나왔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맹추격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신흥 광고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해당되고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우리가 꾸준하게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그거는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이제 그림을 또 통해서 보여드리면 자 오늘 강세가 나왔던 제약바이주 제가 상담을 많이 받게 되면은 오늘도 상담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해요. 제약바이주가 추가적으로 해서 반등이 얼마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1월 달에 얘네들은 지금 위치를 보시면 셀티론 헬스케어, 오늘은 신라젠, HLB 이런 쪽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넘게 이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은 지수 얘네들이 거의 다 이제 받쳐줬다고 보시면 돼요. 셀티론 헬스케어가 연초 1월 달 정도 그 전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올라갔다가 어때요? 정작 이슈화가 되었던 그 일정 이슈가 되었던 시점에서는 정작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비중 자체가 50%, 8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수소차라든가 남북경합주라든가 차기대선주라든가 조금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는 테마적인 그런 유형이 있죠. 그런 쪽으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못 하셨어요. 왜? 돈이 묶여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약바이주 자체가 어쨌든 지금 완전하게 적극적인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 애들보다는 시총 무거운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해서 낮은 종목군들이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보여드리고요. 추가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고요. 다음 화면 통해서 보시면 자, 바로 이제 신라젠이 오늘 나름대로 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죠. 지금 신라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아주 이제 강력하게 지금 있죠. 저 분홍선 있죠. 강력한 저항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라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HLB, 셀티론 헬스케어 이런 쪽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지수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상승의 어떤 이제 큰 흐름은 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반등 기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전기차를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올해 2019년도에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에다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작년도에서 중국 내에서만 어마무시하게 이제 100만 대가 넘는 그런 생산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해서 생산을 확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3월 달 정도 내에서 중국의 어떤 정치적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이런 이제 미세먼지에 따른 어떤 해결 방안이 있죠. 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도 올해 상당히 사상 최고치의 어떤 기대치가 상회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가 자체가 1월 달 연초 들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했죠. 수소차가 많이 올라간 반면에 전기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작년도에서 이미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수 자체가 추가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아직은 기관들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사냥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는 전기차를 만약에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포스코 캠텍이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다음 화면 보여드리게 되면 포스코 캠텍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어떻습니까? 주가를 보시면은 아주 무거운 위치, 매물대가 아주 강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돌파가 강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전기차를 만약에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닥권에.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2월 달 정도 내에서 있죠. 좋은 어떤 이제 수익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아마 이제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있죠. 제가 이렇게 주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주요 업종에서 체크를 해드린다고 하면 제약바이오주를 만약에 비중 자체가 없으셨던 분들 같으면 신규를 한 번 정도 고려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약바이오주 비중 자체가 많으신 분들 같으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줄여나갈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나가지고 약간 분산을 하세요. 저는 2월 달 정도에서 여러분들께 매매 방향성을 설정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정도에서. IT 같은 납폭가대 업종들, 납폭가대 OLED 소재라든가 부품, 그다음에 이제 장비 이런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미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갤럭시 S 어떤 이제 시리즈 폴더블의 핵심 소재, 부품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2월 달 정도 내에서 한번 신규적으로 해서 한번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절을 잘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중국 춘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설날 명절과 좀 겹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가 아직까지는 크게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제가 가져보시고.